이 미국의 스낵 기업들이 판매 부진이 정말 심각하고요. 최근에 이제 이 식품 기업들 분기 실적 발표한 걸 다 살펴보고 한번 이제 코멘트도 다 샅샅이 뜯어보니까 최근 좀 실적이 많이 안 좋습니다. 특히 뭐 음료수 같이 파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음료 정도는 그래도 좀 견디고 신흥국에서는 여전히 뭐 가격 메리트가 있는지 좀 잘 팔리거든요. 근데 미국에는 워낙 이제 이 과자의 거의 뭐 과자의 왕국이죠. 이게 경쟁도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이제 비싸진 과자들 들 먹나 봅니다. 그래서 펩시코에서도 이번에 미국 스낵 사업 매출, 이게 프리토레이 그 부분인데, 이 스낵 사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하면서 계속 매출 감소 나타나고 있고요, 스낵 부분. 그리고 제너럴 밀스도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여기도 미국의 스낵 사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했답니다. 이게 문제가 가격을 이제 올리는 건 끝났고요. 사실상 가격을 낮추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가격을 낮추는 건 뭐냐? 그러니까 할인을 많이 하는 거죠. 과자 팔 때. 근데 할인을 하는데도 판매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캠벨, 뭐 골드피쉬 만드는 캠벨 같은 데도 미국의 스낵 사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하고 있고 또 JM 스모커, 뭐 최근에 뭐 트윈키 같은 그런 이제 그 케이크 과자 그런 것도 미국의 스낵 사업 매출이 한 7% 하락하면서 확실히 간식 먹는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결국 저소득층 소비 압박이 이어지다 보니까 간식 소비 여력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런 브랜드 식품들 이 기존에 좀 유명한 브랜드들 있죠. 그런 브랜드 뭐 이제 도리토스 같은 그런 과자들 뭐 그런 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치토스 같은 거 약간 뭐 치토스 짭이라고 해야 될지 그 PB 식품들 좀 비슷하면서 비슷한 맛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코스트코나 월마트 가면 뭐 크로거나 그런 거 자체 PB 브랜드 워낙 많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좀 더 저렴하니까 선호도가 이동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고 또 있고 그리고 최근 식품 기업들이 사실 작년 재작년까지는 이 GLP-1 관련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창 초기에만 좀 이야기가 있고 거의 한 1년 넘게 GLP-1 관련한 이야기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 이 GLP-1 관련한 이야기가 급증하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 다들 영향이 없다 하는데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식품 기업들이 이번 실적 시즌에 다들 GLP-1 관련한 코멘트를 남겼는데 일단 펩시코 미국의 1위 식품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스낵 관련해서는 뭐 현재 당장에 직접적 영향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건강과 웰빙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크게 증가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식품 소비와 음료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대장 기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제너럴 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GLP-1 트렌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 직접적 확인은 안 됐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제품에는 더 많은 단백질 이제 탑재하고 설탕을 줄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래프트 하인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GLP-1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아직 확인 못했는데 이 GLP-1을 섭취하는 소비자들 더 많은 단백질 제품을 탐색하고 있다 이야기하면서 확실히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변화한 거는 사실인 걸로 현재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의 초입이다 보니까 이게 좀 아직 확인되고 있는 건 그러니까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거지 이미 변화가 좀 시작됐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프리미어 프로틴, 이 단백질 음료 이거 최근에 코스트코 한국 코스트코에도 들어왔던데 이게 벨링 브랜드에서 하는 이야기는 GLP-1 보급 확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이 프로틴 음료를 팔다 보니까 GLP-1으로 인한 거대한 순풍을 누리고 있고 이게 지속되고 있다. 그런 코멘트를 하고 있네요. 확실히 이 GLP-1 비만 치료제 공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올해 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다 보니까 이게 좀 슬슬 이런 소비 분야에도 이제 완전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이. 근데 이게 이런 좀 그 유기농 식품 그리고 건강식 뭐 프로틴 식품 이런 걸로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이 유기농이나 건강식 식품은 양극화입니다, 결국. 왜냐면은 애초에 GLP-1 이거 매달 처방받는 사람들도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위고비 오젬픽 가격이 좀 낮아졌다 해도 그래도 여전히 비싸고요. 한 달에 뭐 500달러, 600달러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또 이제 돈이 있는 사람만 사실 맞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비만 치료제. 애초에 GLP-1은 돈이 있어야 처방받는 거고 그리고 GLP-1을 처방받을 정도면은 이미 소비 여력이 엄청난 그런 소비층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기농 식품들, 건강식, 국내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그런 거 뭐 유기농, 비건, 글루텐 프리 붙어 있으면 가격이 보통 한 1.5배는 더 비싸죠. 애초에 더 비싸고 그리고 이렇게 뭐 유기농, 비건 이런 거 먹는 사람들은 애초에 비싸면 비쌀수록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비싸야 더 유기농이다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비싸게 파는 거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 양극화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양극화 사례가 딱 있습니다. 에런 몇 번 소개드렸는데 에런의 그 헤일리 비버 스무디에서 스무디 한 잔에 뭐 25달러 하고 하는 그 스무디 있는데 근데 에런에서 최근에 뭐 세계에 좀 논란을 일으키는 게 이슈가 하나 있죠.
에런에서 그 일본의 수입 딸기 엘리 야마이 교토라는 딸기를 팔고 있는데 이 딸기를 그 한 팩이 아니라 한 알씩 팝니다. 근데 딸기 한 알에 19달러씩 하고 있고요. 이게 현재 미국 젊은 세대 SNS를 강타할 정도로 다들 이 19달러 딸기 도대체 뭐냐? 딸기 한 알에 3만 원 거의 그 정도 돈 주고 사 먹는 건데 어쨌든 이런 거 사람들 불티나게 사 먹을 정도로 유기농 식품이란 거는 비싸게 마케팅할수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결국 이런 거 좀 그 양극화 그런 거 생각하면서 결국 부유층 고객으로 두고 있는 이런 유기농 마켓 기업들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미국 상장사 중에는 뭐 에런 같은 게 상장사면 좋겠지만 이제 스프라우츠 파워스 마켓이 가장 대표적인 여기가 고소득층들이 좀 주로 찾는 유기농 그리고 비건 그런 거 전문적으로 파는 그런 좀 프리미엄 마켓이고요. 건강식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데도 주가 퍼포먼스가 뭐 최근엔 쉬고 있지만 확실히 트렌드에 올라 있는 기업이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GLP-1 영향이 어쨌든 이렇게 좀 스낵 사업, 간식 사업에 점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계속 드러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프로틴 음료 계속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뭐 벨링 브랜드의 프리미엄 프로틴이 여전히 뭐 아마존에서는 판매 순위 맨날 그 셀시어스랑 1등, 2등 계속 견주긴 하는데 근데 최근 한 탑 10 안에 그 뭐죠? 그 페어라이프, 코카콜라의 페어라이프 프로틴도 막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확실히 미국인들 단백질 음료 더 많이 찾고 있긴 하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